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오늘은 쉽게 국어 동시에 배우기 세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중요한 쉽게 국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쉽게 국어로 인사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쉽게 국어로 자기소개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만드는 목적 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한글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한국말과 한글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말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3.1운동이 있은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주로 한 50개 정도의 음절과 받침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절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 EUCKR이라든지 아니면 UTF-8 같은 캐릭터에 있는 한국어 세트는 4,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만큼 한국어는 다양한 언어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던데요. 중국어에 있는 병원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다 발음을 기재를 해가지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즉 10억 명이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에 대해서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에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닌쪼스는 밍쯔입니다. 일부 중국어 책에는 닌귀싱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던데요. 닌귀성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제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닌쪼스는 밍쯔입니다. 여기서 니는, 니의 존댓말이고요. 쪼 하면은, how do you call? 뭐라고 불리우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썸머 하면은 how가 되고요. 밍쯔 하면 명자 해서 이름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개의 경우에는 워자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제 이름은 여정현이지만 저는 이제 의령여씨이기 때문에 나 여자의 중국어 발음인 위를 얘기합니다. 자, 원래 의령여씨는 백제 의자왕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백제가 어떤 신하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삼천궁녀설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신하의 배신으로 인해서 망한 다음에 중국으로 몇백 년 동안 떠돌다가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야 겨우 환국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여시였는데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성을 한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여시는 그냥 여라고 이름을 한자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 참고로 이제 한국에는 의령여씨 말고 함양여씨나 성산여씨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류라고 합니다. 여가 아니고 류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4억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에도 이제 공손한 표현하고가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 있는데요. 공손한 표현으로는 como se llama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는 como te llamas 라고 묻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웁니까? 이런 의미인데요. 또 다른 직접적인 표현으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Cuál es tu nombre?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는데요. ¿Cómo se llama?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Yo me llamo yo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원래 제 이름은 정현인데요. 여라는 표현이 스페인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yo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스페인어에서 yo라고 하는 의미는 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ómo se llamo? 하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면 제 이름은 저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서 사람들이 ustedes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요라고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요메야모 요, 이글레다 에오라고 정확하게 철자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는 묻게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What's your name이 보통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So how do you call your name?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My name is like 정현 라고 얘기하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약 3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힌디어입니다. 힌디어에서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는 아까 남캐해 라고 묻습니다. 힌디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단어가 해라고 끝나는데요. 처음에 인도 가서 느끼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반말하나? 왜 말마다 해해 하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뭐뭐 합니다. 그 말 끝은 해라고 많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제 답은 메란남 요해 라고 얘기하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긴 빨랫줄에 글자들이 막 달려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인도 식당들은 이 데바나가리 문자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읽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힌두 식당에 가면 긴 줄에 알파벳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데바나가리 문자를 연상시키고 인도 식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힌디어에서도 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바로 브라질어입니다. 브라질어에서는 공손한 표현으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는 Como você chama? 라고 묻게 되고요. 또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는 Qual é o seu nome? Qual é o seu nome? 라고 묻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스페인어와 유사한데 답은 Meu nome é yo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까 그 스페인에서 꼬모세 야마에서 야마는 보통 일본어에서는 산을 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사산을 많이 깎아봤는데요. 절삭류를 뿌려가면서 나사산을 많이 깎아봤는데요. 산이 일본어로는 산이라는 뜻이고 한국 사람도 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지만 스페인에서는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뭐라고 불리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스페인어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어에서는 주어를 되게 생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어를 생략하고도 말이 원활하게 문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대개 주어를 생략합니다. 단지 그 같은 로망 언어인 프랑스어 계열에서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일본어인데요. 그 일본에서 어떤 단어를 존경할 때는 오를 붙이는데요. 그래서 이름에다가 오를 붙이면은 오나마에, 그래서 오나마에야 나안데스까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단히 와타시노 요 데스, 나의 이름은 요입니다. 저기 일본에서도 여에 해당하는 한자가 요이기 때문에 와타시와 요 데스 또는 복구가 요 데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일본어에서는 나를 표현하는 단어가 거의 16개 정도나 됩니다. 약간 그 겸양하는 표현이 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와타시노 나마야 요 데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좀 많이 길어지죠. 자, 그리고 무려 9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의 가장 흔한 표현은 Wie heißen Sie? 이고
이걸 좀 반말 비슷하게 말할 경우에는 wie heißt du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답으로는 ich heiße Jungen. 그러니까 제 이름은 정현인데요. 이거 그냥 독일어로 많이 표현할 때 그냥 정현보다도 독일에 가깝게 표현하려면 그냥 융헨 하면 게 더 편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2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말로는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는 시아빠나만다 입니다. 여기서 시아빠는 뭐 시아버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어쨌든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고요. 나마는 그 일본어로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름이 됩니다. 일본어라든지 그 스페인에서 nombre 그리고 이런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안다는 당신입니다. 이 경우에 대한 답은 나마사야 이오가 됩니다. 나마는 이름이고 사야는 나에가 되고요. 요가 됩니다. 보통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대개 명사의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혹시 문법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려 8천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남한과 북한 그리고 뭐 지린, 해룡장, 냐오닝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뭐 전 세계에는 뭐 거의 5, 60만 명의 광대한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어 사용자들이기 때문에 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여정현입니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올림픽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 언어는 다른 말처럼 공손하게 묻는 방법이 있고 그냥 편하게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공손하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면 comment vous appelez-vous?가 됩니다. 그리고 반말로 물을 경우에는 comment tu m'appelles?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지마벨 요 이렇게 답을 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천만 명이 사용하는 이탈리아어로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를 Come ti chiamo? 라고 묻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답은 Mi chiamo yo 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LA 쪽에서 오스카상 시상식이 있는데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헤미아 지방을 포함하는 그 체코의 언어와 비슷한 건 이제 러시아 말인데요. 러시아어에서는 까크바사붓이 됩니다. 까쿠는 하우가 되고 바스는 유, 자붓 하면 어떻게 당신의 이름이 불리오냐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에 대한 답은 미야자붓니오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쉽게 국어로 자기소개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러시아어로는 다음에 만나요는 다스비다냐가 됩니다. 다스비다냐